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말의 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서 후삼국, 신라와 함께 후삼국을 이루게 됐죠. 이 궁예에게는 왕건이라고 하는 젊은 신하가 있었죠. 젊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왕건이 나중에 호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궁예를 내쫓고 왕으로 추대됩니다. 호족들의 정변으로 궁예가 쫓겨나고 왕건이 918년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싸움이 후삼국의 주된 레파토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볼까? 고려는 918년 철원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궁예가 이제 쫓겨난 곳이 이제 철원을 수도로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수도를 이제 송악으로 옮기겠죠. 자신의 근거지인. 그리고 이제 후백제 견훤은 비록 왕건에게 나주 금성 지역을 뺏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920년경에 신라의 서부 지역의 요충지죠. 대야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925년 김천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세력을 확장하는 등 고려군을 물리치는 거죠. 고려 왕건은 이쪽에서 이제 맞서 싸웠지만 사실상 제대로 승기를 잡지 못하고요. 사실상 이제 후백제보다 한 수 아래의 군사력이었습니다. 후백제는 927년에 경주로 쳐들어와서 왕이었던 경영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신라의 왕으로 등극시키고 온갖 행포 노략질을 하는 등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가죠. 신라는 너무 이렇게 위급해서 왕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왕건이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내려오다가 그만 이제 지금의 대구 근처죠. 공산 전투에서 완전 또 패배를 하면서 자신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사실상 929년 고창 전투 전까지는 안동, 지금의 안동 지역 고창 전투 전까지는 후백제가 고려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죠. 그래서 군사력 면에서는 고려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동 고창 전투에서 이제 신금이 이끄는 후백제의 군대를 왕건의 군대가 격파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929년 고창 전투를 계기로 고려가 이제 후백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후백제는 930년 이후에 왕이 계승과 관련된 다툼으로 서서히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 신금이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넷째 아들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면서 자신이 2대 왕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견훤은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귀부합니다. 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신라의 경우에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더 이상 이제 나라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935년 나라를 들어서 고려에 바칩니다. 물론 신라의 이 와중에서 마이태자 같은 경우에 극렬히 반대는 하지만 결국 신라는 고려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견훤을 앞세운 고려 왕건의 군대가 지금 구미 지역에서 신금의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치릅니다. 1~2천 전투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그 신평들부터 고화읍 일대에서 수십만 대군이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신금은 결국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934년 발해 유민들 수만 명을 이끌고 발해 왕자 세자 대광현이 투항해 오죠. 이들을 또 받아주면서 발해 유민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고구려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해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 이로써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고 민족을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왕건이 발해세자 대광현, 그 다음에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 신라의 경순왕까지 다 아우르고 후백제의 2대 왕 신검과 마지막 일전을 치러서 신검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써 고려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